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R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집값과 이상값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R에서 실습을 해보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집값이란 입력이 누락된 값입니다. 설문이나 관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값이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R 환경에서는 누락된 값이 있으면 연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집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한 후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결집값을 찾는 방법으로 isNA 또는 summary가 있고, 결집값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행을 삭제하거나 열을 삭제하고 아니면 다른 값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값이란 설문이나 관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값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값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250cm나 100cm다 라는 것은 성인의 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키이죠. 데이터에 이러한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석 모형을 만들 때 이상값의 영향으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값인지 아닌지 판별과 그 처리를 한 뒤에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값을 찾는 방법으로 ESD를 이용하거나 상자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값은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판단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내장된 데이터 에어 퀄리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NA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결집값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집값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일단 구조를 알기 위해서 structure str을 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봤더니 153개의 관측값이 있고 6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 솔라 R, 윈드 템프, month, day라는 이런 열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NA 이렇게 결집값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이 바람, 온도, 달, 날 여기에도 결집값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isNA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isNA 괄호치고 air quality 근데 이거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데 엑셀에서 말하는 is error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true라고 나온 거는 결집값이고 false라고 나오는 것들은 결집값이 아니고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집값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 괄호치고 여기에다가 더해볼 거예요. 결집값이 몇 개 있는지 더하려고요. 썸을 썼고요. isNA 결집값 어떤 거 찾으려고 했었냐면 에어 퀄리티에서 찾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봤더니 44개의 결집값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집값이 어느 행에서 나왔는지 어느 열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머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요약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서머리 쓰고 에어 퀄리티 똑같이 써보면 오존에서는 결집값이 37개 있고 솔라 R이라는 데에서는 결집값이 7개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NAS 이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집값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집값이 포함된 행의 개수를 좀 세보려고요. 그러면 print 똑같이 하고요. 행의 개수를 쓸 거니까 row sum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isNA 결집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저희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에어 퀄리티 쓰고 컨트롤 엔터. 와, 이렇게 보니까 1, 2, 3, 4, 다섯 번째 행에 결집값 2개 있고 여섯 번째 행에 결집값 하나 있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11번째에 결집값이 하나씩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째 행에 결집값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결집값이 포함된 열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요. 그러면 프린트 열이니까 column sums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is NA 괄호치고 air quality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우리 아까 서머리에서 확인해 봤었던 것처럼 오존에 37개, 솔라알에 7개 결집값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한 방에 찾을 수 있네요. 그쵸? 그리고 특정 열에 들어있는 결집값의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테이블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테이블 괄호치고 is NA 어떤 거 찾으려고 했었죠? 에어 퀄리티, 그쵸? 근데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오존 중에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결집값이 있는 건 37개다. 그리고 결집값이 아닌 것은 116개다 라고 테이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집값이 들어있는 행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일단 에어 퀄리티라고 치고 1이라고 쓸게요. 새로운 것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겠다. 근데 어떤 걸 넣을 거냐면 행을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에어 퀄리티에서 대괄호를 칠 겁니다. 대괄호에서 어떤 열은 선택하고 어떤 열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다가 명령을 써줄 거예요. 근데 콤마를 치고 왼쪽 부분에는 행이 들어가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열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열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행을 삭제할 거니까 콤마의 오른쪽은 비워둘 거고 콤마의 왼쪽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complete cases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air quality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행이 삭제됐을 거예요. 이거 구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structure 쓰고 그 다음에 air quality 첫 번째 거 여기다가 입력했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116개의 관측값만 남아있네요. 그쵸? 저희 아까 처음에 찾아봤을 때 몇 개 있었다고 했었냐면 153개의 관측값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 보면 111개의 관측값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니까 42개의 행이 사라진 거네요.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 퀄리티 2번이라고 해보고 다시 행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행 삭제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na.omit 라고 쓸게요. 그리고 괄호치고 여기는 똑같이 에어 퀄리티에서 찾고 있었던 거죠. 에어 퀄리티 컨트롤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어 퀄리티 우리 두 번째 거 찾아야 되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결과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111개의 관측값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결측값이 있는 열을 삭제하려고요. 열 삭제. 자, 요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에어 퀄리티라고 쓸 거고요. 세 번째 걸로 입력을 해볼게요. 에어 퀄리티에서 행과 열 중에 열만 삭제할 거니까 대괄호 치고 콤마 치고 왼쪽은 행이었고 오른쪽이 열이었죠? 오른쪽에다가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complete case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쓰지 않고 core sums를 이용하려고요. 열의 합들을 이용하겠다. 근데 그 합이 뭐가 되는 걸 찾을 거냐면 0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core sums의 0이 되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이 is NA 속에다가는 뭘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에어 퀄리티의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서 구도를 보기 위해서 스트럭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치고 에어 퀄리티 세 번째 거 컨트롤 엔터. 자, 그랬더니
관측값은 153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몇 개만 나왔죠? 열이 4개만 나왔네요. 우리 아까 첫 번째에 오존이랑 솔라R이었었나요? 그 두 개에서 결집값이 관측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사라지고 나머지 wind, temp, month, day 요거만 남아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집값의 열 삭제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제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삭제만 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존이라는 열의 결제값을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라고 쓰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존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if를 쓸 거예요. 우리 엑셀에서는 if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if else라고 쓰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is NA air quality 쓰고 여기에서 오존이 결집값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참이면 중앙값을 한번 써보려고요. 중앙값을 쓸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중앙값을 넣을 거냐면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던 오존들 중에서 중앙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결집값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집값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na.rm이 true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결집값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원래 있던 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오존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한번 테이블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집값이 제대로 다른 값으로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 na 쓰고 여기에다가 에어 퀄리티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오존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나왔죠? 다 false가 나왔네요. 그렇죠? 결집값이 없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썼잖아요. 중앙값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이상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값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이라고 치고요. 어떤 학생이 시험 점수를 10점, 10점, 15점, 12점 뭐 이렇게 맞았는데 어떤 거는 하나만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아, 여기에 C를 안 썼네요. C를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다시 눌러볼까요? 그러면 평균이 29.4점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한 30점 정도 생각이 드는데 10, 10, 15, 12점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은 다른 값에 특히 평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값을 쓰는 것이 이상값의 영향을 덜 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값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없애버린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시험 점수면 넣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표하는 값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상값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값을 찾고 삭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존열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열의 평균과 오존열의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이라고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평균이라는 뜻으로 M이라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 M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평균을 계산할 건데요.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었던 오존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요. 컨트롤 엔터. 오존이라고 치고 이번에는 SD라고 쳐보겠습니다. SD는 표준 편차니까요. SD 쓰고 마찬가지로 에어 퀄리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존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았으니까 이상값을 제외한 ESD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어 퀄리티에서 파이프 쓰고 필터를 이용해서 없애주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3배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절대값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이 ABS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어때야 되냐? 3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절대값 속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오존인데 오존에서 오존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또 뭘 하면 되겠어요? 오존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괄호를 하나 더 쳐야겠죠? 그래서 괄호를 하나 더 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어요. 우리 지금 파이프를 못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러리를 안 써서 그런가 봐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 다시 써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디플라이어 컨트롤 엔터 다시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머리 해볼까요? ESD 자, 그리고 봤더니 오존 안에는 1부터 122까지의 값이 들어있고 1, 4분위수, 그 다음에 3, 4분위수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지금 최대값이 122, 최저값이 1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서머리 했을 때는 최저값이 1, 최대값이 168이었어요. 그러면 168은 너무 큰 숫자다라고 하면서 없어졌고 122만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행이 사라진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스트럭처를 한번 해볼게요. ESD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151개의 관측값이 있네요. 처음에 우리 153개의 관측값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2개가 날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분위수를 이용할 거예요. 4분위수는 IQR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IQR이 뭐냐면 세 번째 4분위수에서 첫 번째 4분위수를 뺀 값을 의미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상값을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4분위수가 뭔지 알기 위해서 박스 플롯을 그려볼 거예요. 상자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프린트 쓰고요. 박스 플롯.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에서 오존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이 짝대기는 하위 경계 내측의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이렇게 회색깔 네모가 있고 네모 밑에 있는 변의 의미는 25%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 4분위 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껍게 칠해져 있는 이 검정색의 의미는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회색 네모 위에 있는 윗변의 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75% 제3, 4분위 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선은요. 상위 경계 내측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이 위에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있는 거는 상자 그림에서 그리고 4분위 수에서 이상값으로 판별하고 있는 값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값을 어떻게 계산이 되었었냐면 볼까요? 박스 플롯을 지금 그려서 봤더니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줄 밑에 있던 마지막 끝줄 있었죠? 이것이 1, 하위 경계 내 관측지의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의미하는 것은 자료들의 하위 25%에 위치해 있는 값입니다. 1, 4분위 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31.5는 자료들의 50%에 위치한 중앙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자료들의 4번은 하위 75%에 위치해 있는 값이다 라고 얘기하고 3, 4분위 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이 82는요. 마지막 상위 경계 내 관측지의 최대값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은 153개의 자료들을 관측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ut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것들이 다 사라질 값들이에요. 이거 outlier라고 해서 이상값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82보다 다 큰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룹 name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을 없애주고요. 이어서 상장 그림을 그렸던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상값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그림의 수치들을 박스 스코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존을 이용하겠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입력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자, 입력은 되었고요. 뭘 하려고 하려면 상자 그림 그렸을 때 아래 끝값과 위 끝값이 있었잖아요. 그 아래 끝값과 위 끝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에서 박스 스코어 여기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뭘 가지고 올 거냐면 state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아까 어디서 나왔었던 값이냐면 요거요. 요거를 가지고 올 건데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첫 번째 숫자랑 다섯 번째 숫자예요. 이 첫 번째 숫자랑 다섯 번째 숫자를 넘어가는 것들은 다 이상값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작은 값은 min이라고 써볼게요. min scor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in score 안에는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박스 스코어에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달러 표시를 해야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state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컨트롤 엔터 누를 거고요. 제일 큰 값은 max라고 한번 써볼게요. max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 박스 스코어 넣고 그 다음에 state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1번하고 5번의 값인 1하고 82가 저장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상값을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오존이라고 치고 우리가 지금 IQR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IQR이라고 써보겠습니다. IQR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필터를 쓰겠습니다. 에어 퀄리티에서 어떤 값을 파이프로 처리해야겠죠?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오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할 건데 오존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min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and 이 오존이 또 어떻게 돼야 되겠냐면 오존이 또 작아야 돼요. 뭐보다는 max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 IQR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153개의 관측값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쵸? 근데 지금은 136개의 관측값만 있네요. 그러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라진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었죠? 아웃라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요. 박스 스코어에서 사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 어떤 값들이 확인되죠? 115, 135, 97, 97, 땡땡땡 해서 91까지 총 15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집값과 이상값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값들을 찾는 방법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의 변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